네, 금요일 순서는 우리가 교양을 쌓는 그런 날이죠? 네. 멋진 책 소개해 주시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여성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없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나요, 혹시? 안 했죠. 그렇죠? 출판평론가계 대표 미남이십니다.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이분은 또 한국경제TV의 대표 위트남이죠. 아. 네, 박준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휴, 난 똑같이 잘생긴 사람으로 갈까봐 순간 안 된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밑으로 그 선우 씨가 센스가 있네. 그죠? 기자돌입니다. 기자이 아니고요. 네, 기자돌로 이제. 기자, 네. 누가 그래요? 기자돌이라고. 정말 돌맞게 생겼네. 자, 지금 아이디어 얘기를 했는데 선혜 씨 쓰러지네. 우리 이제 아이디어 얘기는 생활 속에 좀 바뀌었으면 하는 아이디어 혹시 없어요? 그 아까 응모전을 주부 대상으로 했었는데 아, 네. 근데 생각보다 주부 아이들 많이 모집하는 데가 마트입니다. 마트? 예.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아내 이름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요? 응모를 하는데요. 제일 제가 좋았던 게 엘리베이터 앞에 네. 간이자를 놓는 게 모 마트에서 주부 아이디어로 해서 이제 한 서비스인데 네. 마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릴 때 이렇게 안고 아니면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서 있는 게 참 힘들었었는데 네.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앉을 수 있게 탁자나 놓음으로써 아. 그 마트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졌었고 네. 그거를 낸 주부도 상당히 적지 않은 이제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시로 이제 그런 걸 제안을 받으니까 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애기 안고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팔이 아프고 힘드니까 네. 괜찮은 아이디어네. 주부뿐만 아니라 박준식 기자께서도 많이 애용하네. 많이 주부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름으로 내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주부예요, 주부. 지난주에 느꼈지만 아마 보신 분들은 아세요. 거의 반 주부입니다. 김성신 씨는 어떠세요? 뭐 그런 아이디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 공공정책 관한 아이디어들을 저는 또 출판평론가니까 네. 그 지역 도서관들이 이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작은 도서관들도 있고. 근데 여기가 좀 이렇게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 역할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가 저는 이제 혼자 한번 내본 것이 네. 베스트셀러 목록 보면 유명한 저자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일정한 권수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내신 분들은 지역 도서관에서 뭐 5회 이상 강연을 좀 해주시는, 좋은데요? 뭐 말하자면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네. 좀 이렇게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해서 저술과 이 강연이 좀 계속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도용해야겠는데요? 발췌해서 딱 내버릴까요? 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박준식 기자 가지고 뭐 어떻게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좀 해봐야 되겠는데 출입처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조용히 갖고 있다가 네. 문광부를 가서 한번 여기서 써먹으시겠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기저기서 같은 아이디어 막 네. 속출하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사실 이렇게 좀 반짝반짝 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이런 걸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첫 순서 출발해 볼까요? 네, 책부터 읽어보죠. 오늘 어떤 책입니까? 네. 행복의 중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울리히 슈나벨이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신 분인데요. 네. 이 창조적 휴식 설계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간단합니다. 근데 말은 좀 어려워요. 네. 좀 휴식 살 네. 때. 책은 쉽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뭐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어떤 시간 부족이라든지 각종 스트레스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살다 보면 안 풀 수도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네. 그것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풀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우선 꺼내 놓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생산적일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 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네. 의자가 저렇게 딱 있는 그림을 보니까 네. 정말 휴식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맞아요. 네. 이 휴식 취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막상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참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네. 쉬는 이제 곧 휴가철도 오는데요. 네. 한번 그 자신의 모습을 좀 생태학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생태학적으로. 예.
왜냐하면 그게 정말 쉬려고 하는 자세인지 아니면은 휴식을 마치 내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처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정말 반성도 하게 되고요. 네. 스스로의 모습이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휴가 계획을 짤 때부터 마치 무슨 업무를 하듯이 맞아요. 표를 이렇게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가서도 지금부터는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네. 사실 몸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뭐 일종의 돈 일 같아요. 준비하고 뭐 또 그거에 대한 걱정하고 또 가서도 뭐 정말 멋지고 환상적인 그런 휴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네.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과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뭐랄까 잘 안 맞아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시적절하게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을 던져주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독일에서 출판되었다고 네. 알고 있는데 독일 하면 이미지가 좀 딱딱 정해져 있고 네.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독일에서 휴식에 관한 책이 큰 호응을 또 얻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게 이 좀 책이 신선한데요? 나왔을 때 네.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책이 나오자마자 독일 아마존 인문 분야 베스트 1위를 이제 바로 올라가기도 했고 그것뿐만이 네. 아니라 독일 시민들 사이에서 쉬고 하자. 아. 운동, 뭐 오. 캠페인 이런 것들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신드롬이네요, 그러면. 예, 그런 일들이 네. 이제 벌어질 정도로 어떤 계기를 던져준 책이라고도 합니다. 진정한 휴식은 뭘까요, 박준식 기자? 출근이죠. 정말요? 예, 참 정말 슬픈 그렇게 얘기지만은 생각하시네. 이제 직장인들은 왜 가끔 그런 얘기 휴가 끝나고 오면 이제 좀 쉬자. 휴가 기간 동안에 사실은 너무- 그게 이제 남성 직장인들의 좀 애환이죠. 네. 예,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어딜 또 가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휴가 때 어딜 안 가면은 또 휴가 갔다 와서 또 그렇게 또 후유증 있잖아요. 그렇죠. 뒤끝이 네. 좀 남는 네. 일이 되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출근하면서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이제 기지개 피고 하는 게 참 우리 남성 직장인들의 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네. 점심을 한 10분 만에 먹고 전부 책상에 누워서 자거나 발 올리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바로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 휴식 시간에 뭐 하세요?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정한 휴식이라고 몸을 놓고 마음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나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는 거하고 휴식하고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책에서도 보면 이 저널리스트답게 네. 보통 이렇게 계시는 옆에도 그렇죠. 계시지만 저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쉽고 또 유머러스하고 대중친화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네. 책에서도 재미있는 예화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이게 어촌을 우연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 그 나룻배에 고기잡이 배에 한 어부가 늘어지게 대낮부터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네. 보기가 싫었던 거죠. 참지 못하고 이 사업가가 사람을 깨워서 묻습니다. 왜 그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배 타고 나간다. 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왜 두 번 안 나가느냐? 두 번 나가면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고기를 2배, 3배 잡을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돈이 나오면 공장도 차릴 수 있고 뭐 나중에 헬리콥터 타고 또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어부가 또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뭐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그 바닷가 휴양지에서 네. 이 멋진 해변을 보면서 멋지게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네. 어부가 그러더랍니다. 이미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고. 네. 한 바퀴를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 바로 그 곳이냐라는. 네. 가령 이런 그 재밌는 조크 네. 비슷한 그 예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휴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지금 그 예화에 나오는 사업가 같은 마인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담보 잡히고 저당 잡히고 오늘은 힘들고 불행해야지만 내일 마치 뭔가 맞아요. 네. 아름다운 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태도로 살게 되면 또 내일이 되면 그날이 오늘이 되고 그날을 또 담보 잡혀서 그 다음 날을 기약해야 하고 근데 그런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은 막 작정을 해야 되고 업무처럼 처리해야 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휴식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휴식이고 그것은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그런 지혜들을 삶의 지혜들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태도에 있어서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네.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책 보면서 딱 그런 메시지가 들었어요. 사실 일이라는 게 살자고 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죽자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네. 맞아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들이 네. 좀 굉장히 애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확실히 이 정상은 아닌 이런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좀 네. 더 버티고 좀 더 그래도 현명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휴식에 대한 어떤 성찰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뭐든 죽자고 좀 하는 것 같아요. 달려드는. 일도 그렇고 네. 뭐 술을 마실 때도 술도 잘 못 마시면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자도 사실 네. 저널리스트면은 뭐 옆에 있는 네. 박준식 기자만큼이나 맨날 테스트한테 깨지기도 하고 낙종했다고 뭐 낙담하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직업인 사람 네, 아닌가요?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의 아, 그래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독일 최대 종합 주간지 그 Die Zeit라는 잡지의 그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과학 또 인문 이런 분야들만 다루는 전문 기자인데요. 네. 사실 독일 내에서는 그 아주 날카롭게 그 대중들이 흥미롭게 느낄 만한 그런 질문들을 아주 날카롭게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것을 이제 칼럼으로 써내는 이런 이제 그 기자로 유명한데 네. 독일에서는 가장 유머러스한 과학자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문과학 저널리스트 이렇게 아,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군요. 인식되어 있는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까 뭐 죽자고 일을 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번아웃 신드롬이 이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죠? 네.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네. 누구나 번아웃 신드롬이 있다. 이거 뭔 얘기인가 했더니요. 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대 사회의 신종 질환이 바로 번아웃 신드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연료가 다 타버린 그 것처럼 우리가 몰두하던 모든 일에서 어떤 의미와 보람이 완전히 휘발돼서 사라져버리고 네. 극단의 무기력증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 일에 중독되는 것,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네. 워커홀릭의 그 끝에 가면, 끝에 가면. 결국 이 번아웃 신드롬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맞아요. 바람에 어때요, 준식 기자? 아까 처음에는 휴식이라 그러면 역시 그래도 출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생각이 약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달라지지 않았고요. 달라지지 저는 아침에 않았는데. 이제 네. 이 스튜디오 출근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어제도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출근을 했었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출근을 하는데 내가 다른 걸 좀 뭘 해볼 수 있을까? 루트를 바꿔볼까? 아니면 노선을 바꿔볼까? 아니면은 타는 뭐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걸 해도 결과는 똑같거든요. 신길동 스튜디오에 와야 되는 거는. 네. 차라리 그냥 체념이라기보다도 야, 그래도 내가 아직 젊고 네.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나한테 또 행운 아니겠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가짐만 좀 더 이제 릴렉스하게 네. 좀 더 편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네. 바꿔보자. 가져보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지금 딱 지금 말씀하신 네. 이러한 태도가 우리 현대인들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정말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디 모범 작정하고 비만이시네요. 떠나라가 아니라 네. 매일 출근을 한다 하더라도 네. 아주 잠시 잠깐의 짬이라도 내서 자신의 순수한 내면과 만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네. 가지라. 그것이 휴식이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읽었어요, 혹시? 아,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좀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팁을 주셨나요? 이런 책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렇죠. 글은 잘 못 써요. 네. 아, 그럼 이 책 가운데서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휴식은 네. 빈둥거림과 다르다. 아니 정반대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가장 깊숙한 내면과 만나는 시간. 이것이 휴식의 본래 의미이다. 아. 이 대목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정말 요만큼의 에너지도 안 남고 다 써버렸어. 이럴 때 조금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좀 휴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가. 음. 저도 참 반성 많이 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